자, 이러한 자료형 방금 전에 우리가 예시로 간단하게 작성해 본 자료형에서 그 불리언은 좀 특이했었죠. 그 true하고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만 넣을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나머지는 정수형 자료형은 정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실수형 자료형은 뭐 소수점 이하를 가진 자료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로는 플로트와 더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 이러한 식으로 자료형 앞서서 설명했었던 이러한 통들이 크기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료형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각각의 바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기, 그러니까 통의 크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가 가장 하단에 보시면 불리언의 경우는 이게 true하고 false만 가질 수 있지만 일단 1바이트로 표현됩니다. 제가 앞서서 프로그램의 자료형은 숫자로 표시한다. 범위는 숫자로 표시하고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트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최소 단위고 프로그램에서는 최소 단위가 이 비트 8개 모여있는 1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는 실제로 메모리상에 할당이 될 때는 8비트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1바이트로 할당이 되어서 true 내지는 false를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에 바이트의 경우, 바이트가 요 위에서 보시면 정수형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정수형 자료형은 역시 마찬가지 1바이트입니다. 근데 얘는 논리형 자료형처럼 true, false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사이의 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유일하게 unsigned라고 했잖아요. 캐릭터는 2바이트로 0에서부터 65,535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8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이트 1바이트라고 하면 비트가 8개다 라고 하면 공간이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한 공간 안에 뭐를 넣을 수 있냐면 0 내지는 1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비트가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여기 프로그램상에서 보시면 데이터 타입 테스트 2라고 만들까요? 자, 우선 기억하셔야 될 거는 1비트라는 것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또는 1이라는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2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수는 00, 01, 그 다음에 10, 11. 몇 개입니까? 네 가지죠. 다시 말하면 비트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그거 두 개를 모아놓으면 2의 2승. 다시 말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죠. 그러면 3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2의 3승이죠. 2의 3승은 8가지. 그 다음에 4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6가지. 그 다음에 5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2가지. 그 다음에 6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4가지. 그 다음에 7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8가지. 다음에 8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6가지. 두 배씩 계속 올라가면 되죠.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은 256. 이건 뭐 우리 산수보다는 조금 높겠네요. 수학 초기. 이제 그 정도의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위에는 제가 풀었었잖아요. 비트 하나가 0 내지는 1을 나타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2비트는 두 개의 비트를 쓰니까 00, 01, 10, 11. 3비트는 000, 001, 010, 00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해서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니까 총 8비트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1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자, 1바이트라는 자료형이 지금 바이트라는 자료형이 1바이트로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이트가 1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0에서부터 256까지, 255까지 0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 256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비트를 여기에 7비트가 128, 왠지 아까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그 숫자하고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8개의 비트인데 첫 번째 비트를 사인 부호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인 상태에서 나머지 7개의 비트가 이제 움직이면 양의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수가 1인 상태에서 나머지 비트가 움직이면 음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인드 자료형들이 대부분인데 첫 번째 비트를 부호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그러면 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8이 되지 않고 플러스 127이 될까요? 바로 0이라는 것을 양의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범위의 수가 나타난다라는 바이트 자료형입니다. 그럼 바이트 가지고 자료형을 만들 때 하면 AA라는 그 변수명을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00이라는 숫자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죠. 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사이의 숫자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2는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범위를 한번 벗어나 보겠습니다. 얘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27까지였죠. 플러스 127. 그럼 128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는다는 얘기죠. 지금 빨간색 줄 보이시죠? 올려보시면 지금 입력하려는 숫자가 바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캐스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바이트보다 더 큰 자료형을 쓰든지 라는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범위의 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장 큰 자료형 해놓고 쓰면 되지 왜 이제 자료형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두었냐라고 하면 가장 큰 자료형만 계속 쓰다 보면 메모리가 쓸데없이 낭비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 상자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축구공을 넣을 수 있는 상자밖에 없어요. 근데 공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탁구공 보관할 때도 축구공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니까 집에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그 상자들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공간들이 없어지겠죠. 바로 그러한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료형들은 해당 바이트 수를 따로따로 지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자료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그 유일하게 캐릭터형만 unsigned라고 그랬잖아요. 부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캐릭터형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음수에서부터 쫙 시작하죠. 근데 캐릭터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수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로 쓰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32,767까지가 아니라 65,535까지를 얘의 입출력 범위로 쓰는 거고요. 얘는 그 특히나 문자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음의 부호가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캐릭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캐릭터 bb라는 것을 쓸 때 만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캐릭터는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통해서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 이럴 때 씁니다.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쓰시게 되면 문자 열이 되어 버리고요.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문자 하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 하나로 선언을 해 두시게 되면 얘가 2바이트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에 65,535까지 이제 65,535까지의 숫자를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 각국의 언어를 매핑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얘를 통해서 유니코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에 보면 유니코드 표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유니코드 표현식은 역슬러시 U라고 해서 16진수 4자리를 씁니다. 16진수 4자리도 요거 잘 풀이해 보시면 비트로 따지면 뭐죠? 몇 비트? 16비트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5,536가지의 경우의 수를 16진수 4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A라는 문자가 제가 알기로 41일이었을 거예요. 16진수로. 그래서 캐릭터 DD는 역슬러시 U 유니코드로 표현하겠습니다. 0041 하면 이제 얘가 위에 있는 문자 A 얘랑 동일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찍어볼까요? 제 기억력이 맞는지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dd bb도 65로 해놓고 65가 ASCII 코드로 10진수 ASCII 코드로 A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bb 해서 세 개를 한번 다 찍어 봅시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는 전부 다 A를 나타내는 문자다 라는 거 표현식상으로 얘가 유니코드 표현식이고요. 유니코드 위에 적어 놓으면 혼돈되실 테니까. 그래서 A라는 거는 문자 형태로 입력을 한 거고 얘는 ASCII 값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AA라는 곳에다가 65를 넣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AA 라고 해서 표시를 해두시게 되면 AA는 숫자 65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캐릭터로 되어 있는 거는 문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변형을 시키지 않는 이상에서는 무조건 문자로 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형, 그게 바로 캐릭터 자료형입니다. 정수형 자료형이기는 하지만 문자형 위주로 많이 쓴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unsigned 자료형 캐릭터는 ASCII 코드, 뭐 이건 널입니다. 역슬러시 제로가 널, 역슬러시 b가 백스페이스, 역슬러시 t가 탭, 역슬러시 n은 한 줄 개행, 역슬러시 r은 그 라인의 맨 처음으로 리턴 시키는 거고요. ESC가 27번 ASCII 코드, 그 다음에 숫자 0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키보드에 0이라는 거, 키보드에 0이라는 그 문자는 ASCII 코드가 48번입니다. 9는 57이고요. 얘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65에서부터 90까지,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97입니다. 97에서부터 122까지 뭐 이런 식으로 ASCII 코드로 대체되는 것을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 유니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를 특정 숫자와 키의 매핑으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유니코드의 표현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범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불리언은 true, false,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뭐 등등등. 쇼트는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 인티저는 21억 4,748만 3,648에서 47까지. 그 다음에 롱은 922 뭐 경인가요? 922경에서 플러스 922경까지 라고 해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이만큼 정해두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플로트나 더블일 경우에는 실수형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4바이트, 8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플로트와 더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난 글자가 있는데요.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 연산자 시간에 배우실 텐데요. 요 다음 라운드가 연산자일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에 의해서 자료형은 쳇바퀴처럼 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자료형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바이트에다가 128 담으려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담지를 못했죠. 담지를 못했는 이유는 자료형은 한번 정해지면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캐스팅이나 뭐 프로모션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한번 최초에 정해져 있으면 그 자신의 자료형 범위를 못 넘어서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아래쪽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바이트 22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127 최고의 숫자죠. 최고의 숫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얘 범위 자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칸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냐면 한 칸 더 증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증감이라는 증가 연산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한 칸 감소시키겠다라는 게 마이너 마이너인데요. 얘가 감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증감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 한 칸 증가하거나 한 칸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 2를 한 칸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22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 2가 한 칸 증가됐어요. 자, 제가 자료형이 한번 딱 선언되어서 정해져 버리면 얘는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신의 범위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칸을 증가시켜 버렸어요. 증가시키겠다는 건 128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얘를 출력해 보면 결과는 마이너스 128로 이동하게 됩니다. 볼까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28로 갔죠. 그럼 한 번 더 증가시켜 볼까요?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또 증가를 시켜서 출력을 시키게 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27.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쳇바퀴처럼 어떤 식으로 돌게 되냐면 자료형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일단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할게요. 0, 1, 0, 1, 2 해서 127까지 갔죠. 그러면 그 뒤에는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7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오고 그 다음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0. 그 다음은 또 1.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범위, 입출력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쳇바퀴처럼 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감 영산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한번 정해진 자료형은 그 자신의 범위, 예를 들면 이용하는 비트 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PPT에서 설명을 해놨고요. 요 얘기는 우리 교재에 보면 좀 더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자료형에 대해서 그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동으로 형변환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로 형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형변환되는 방법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범위가 작은 자료형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범위가 보다 더 큰 자료형의 공간에 대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돼 있는데 좀 말이 어렵나요? 일단 자동 형변환은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바이트 수를 일단 이해하고 계시고 요 입출력 범위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바이트의 입출력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이잖아요. 쇼트의 입출력 범위는 마이너스 32,768에서 마이너스 32,767까지잖아요. 그러면 바이트로 선언된 요 자료형의 변수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변환 작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쏙 포함되죠. 이 바이트가 어떠한 값을 갖고 있더라도 쇼트보단 작다는 얘기잖아요. 쇼트 범위 내에는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이러한 형변환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테스트라고 만들어 둘게요. 캐스트 테스트. 보이드 메인 체크할까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바이트로 데이터라는 데이터 1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12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나는 얘를 쇼트라고 선언되어 있는 자료용 데이터 2에다가 넣고 싶어요. 넣을 때 나는 그냥 데이터 1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시스템이 컴퓨터가 딱 보고 그래 데이터 1이 바이트이기 때문에 얘가 120을 가지든 127을 가지든 마이너스 128을 가지든 여하튼 얘가 가진 모든 수는 쇼트에 대입하더라도 쇼트라는 요 자료형에 넣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자동으로 형변화를 해줍니다.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범위의 데이터를 큰 범위에 넣을 때는 자동적으로 프로모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이트 데이터 3는 100이에요. 자, 100인데 나는 얘를 캐릭터라는 곳에 넣고 싶습니다. 캐릭터. 아까 문자 자료, unsigned 자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캐릭터 자료형 데이터 4에다가 데이터 3을 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오류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PPT를 한번 봅시다. PPT를 보면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사이의 숫자인데 지금 100이 있잖아요. 100이라는 거는 캐릭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바이트 100은 여기에 담을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컴파일러는 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얘가 지금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4에 담을 수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얘가 가진 값이 아니라 얘가 뭘로 선언되어 있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는 변수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100이었다가 마이너스 100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었을 때 당기는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면 여기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시작하니까 음수를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바이트 자체의 크기로는 바이트는 1바이트밖에 안 되고 얘는 2바이트라서 크기상으로는 캐릭터가 훨씬 크지만 그러나 실제로 당길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얘는 음수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는 프로모션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캐스팅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보시면
강제형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형 변환은 범위가 큰 자료형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범위가 보다 작은 자료형의 공간에 대입하는 것. 이때 작아진 범위만큼의 데이터 값이 소실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일단 데이터 소실은 잠시 후에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캐스팅을 하냐면, 캐스팅 방법은 해당 데이터,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앞에 이렇게 괄호 연산을 쓰시고요. 이 안에 내가 담고자 하는 자료형 형태로 치환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요 자료형으로 변환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담아 주세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128 같은 경우에 얼마의 값으로 변경이 되어서 담길까요? 한번 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 데이터 3과 system.out.println 데이터 4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 얘를 숫자로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했었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출력이 되었냐면 그 65,408, 뭐 이거는 그 변환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렇긴 한데, 자, 이걸 숫자로 더하기 0을 해버릴까? 자, 지금 더하기 0을 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얘를 숫자로 출력하겠다. 제가 캐릭터라는 거는 뭘로 출력되는 게 기준이라고 있었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출력되는 것 자체, 이제 자체가 문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출력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문자로 출력되는 속성을 막으려고 제가 덧셈이라는 연산을 사용한 겁니다. 덧셈이라는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티저로 변환되거든요. 자바는 4바이트 시스템인 인티저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교를 하니까 조금 알아보기 힘든데, 자, 마이너스 1로 비교하면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을 담아서 실행을 시켜보고, 그렇죠. 이제 나타났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은 그 제일 큰 값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인 무어 비트도 1이고 전체가 1로 다 마킹이 되어야지 이제 그 마이너스 1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교재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0, 지금 바이트가 8자리 비트니까 0, 1, 1, 1, 1, 1, 1, 1 이게 얼마냐면요. 10진수로 치면 127입니다. 그런데 1, 0, 0, 0, 0, 0, 0, 0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28입니다. 바이트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1, 1, 1, 1, 1, 1, 1, 1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어디에서는 사용이 되냐면 바이트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캐릭터에서는 이거보다 자료형이 더 많죠. 그 비트가 더 많죠. 몇 개의 비트냐면 2바이트니까 16비트입니다. 그래서 0000, 0000, 1111, 1111 이렇게 되니까 일단 캐릭터는 첫 번째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지도 않을 뿐더러 여하튼 얘를 뭐 밑에다 곱하기 2의 0승 곱하기 2의 1승 해서 이제 비트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65,535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캐릭터 형태로 형변을 시켜서 사용을 해보면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 변환이 일어난다. 데이터가 사실 소실된 건 없어요. 단지 표현상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이 될 뿐이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지는 의문이네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더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이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은 기본이 인티저로 변한다. 근데 인티저보다 더 큰 자료형이 있을 때는 그러면 큰 자료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계산 후의 결과값이요. 일단 그거는 뒤에서 우리 연산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담길 수 있으면 범위의 수가 맞으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로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